국력은 곧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로 나가는 순간 마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가 내전이나 전쟁에 휘말려 생사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미숙한 언어와 생소한 문화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속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실제 지난달 말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이 악화되어 수도 하르룸 국제공항이 여객기가 불타는가 하면 포탄이 빗발치고 수백의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작전까지 펼쳐가며 자국민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수단의 내전이 악화되자마자 수단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현지의 대사관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총탄과 대포가 남발하는 내전통으로 직접 차를 타고 들어가 교민들을 찾아다녔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단 내전을 피해서 집결해 있는 단 28명의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과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공정통제사를 태운 수송기를 현지로 보내고 파병 중인 청해부대의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인근 해역으로 급파의 구출 작전을 펼쳤죠. 우리나라 육해공 특수부대들을 동원해 펼친 작전은 일명 프로미스 구출 작전으로 현지에 도착한 특수부대원들은 교민들을 데리고 버스로 1174km를 이동한 뒤 공군 군용기를 이용해 탈출함으로써 한국인 28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지 공장서 구출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반용우 씨는 인터뷰에서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라며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전쟁이 일어났다. 총 쏘고 대포 쏘고 대사관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수단에 우리 집까지 오셨다. 대한민국 군 수송기를 보고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수단의 내전을 피해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국력이 약한 약소국의 국민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시기를 놓쳐 수단에서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수단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력은 곧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화제가 된 우리나라 여성이 해외에서 겪은 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한 젊은 여성이 해외 공항에서 보안 직원에 끌려가 데이터는커녕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고초를 겪었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시받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강제 추방까지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한국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애국심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국 여성이 해외 공항에서 끌려간 이유와 한국 덕분에 풀려났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애국심이 늘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도 풀렸겠다 친구랑 발리에 가기로 했다며 글을 시작했는데요. 해외여행인 만큼 가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법도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발리 방문이 2번째였던 만큼 여행 준비를 대충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지 시간으로 자정쯤에 발리 공항인 우무라라이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친구와 함께 비자랑 코로나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입국 심사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긴 입국 심사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그녀와 친구는 부모님에게 잘 도착했다는 사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셀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사진을 찍은 그녀와 친구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려는 찰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발리 공항의 보안 직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묻고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달라 한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셀카를 찍었다며 안 되는 건지 몰랐다고 사과를 했지만 보안 직원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지우고 그녀와 친구를 출입국 사무실로 데려갔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보안 직원을 따라온 곳은 경찰서처럼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먼저 걸려온 서양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서 남은 자리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그녀와 친구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30분이 넘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자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그녀보다 늦게 잡혀온 서양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나가자 그녀는 직원을 붙잡고 사진 찍어서 잡혀왔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직원의 태도에 당황한 그녀는 로밍해간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걸 본 한 네티즌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벌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일부러 그녀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 그녀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결과 발리 공항에서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대만 여행객은 가이드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기 사진을 찍었는데 발리 공항 직원으로부터 무려 4,000달러의 벌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황당한 것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사정을 설명하자 벌금이 27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관광객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만 방송에서 문제가 공론화됐고 발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녀와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벌금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알고 자신들이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보안 직원이 또 다른 한국 여성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안 직원은 잡혀온 한국인 3명을 모아놓고 너희 셋 강제 출국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그녀와 친구가 사진 찍으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 직원은 화를 내며 당장 추방시킨다고 하더니 한국 직항이 없는 것은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든 뭐라든 가장 빠른 시간에 비행기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소리까지 질렀죠. 결국에는 여권까지 빼앗기게 된 그녀와 친구는 한순간에 막막한 처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평소 파워가 강하다고 들은 우리나라 대사관을 떠올리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에 대한민국 발리 대사관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떨리는 심정으로 대사관 정보를 찾던 그녀는 검색 결과로 나온 발리 대한민국 분관 이미지와 전화번호를 본 순간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강한 애국심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해가며 발리 대한민국 분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보안 직원이 휴대폰으로 뭐 하냐고 그녀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사과와 함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녀는 볼일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가며 화장실에 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음 끝에 다행히 중년 목소리의 남성 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빠를 만난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후 발리 공항에서 사진 때문에 여권을 뺏기고 강제 출국 당할 처지인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죠. 그녀의 설명을 들은 대사관 직원은 보안 직원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강제 출국은 안 될 것이라며 그녀가 전율을 느낄 만큼의 강렬한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사람 바꿔주세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대사관 직원의 말에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낀 그녀는 곧장 화장실을 나와 보안 직원에게 전화를 건넸고 그렇게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던 보안 직원은 그녀를 불러 이야기 잘 끝났고 돈 낼 필요 없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대사관 직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그녀는 대사관에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또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줘서 너무 감사했다며 애국심이 정말 엄청 늘어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벌금의 액수가 다르고 공항 직원들이 돈을 받으려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번 일이 생긴 것은 출입국 시 셀카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자신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살피는 외교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 know some of you say, like, I studied hard too. You didn't study hard like that. You're not going till 10 or 11 or 12 o'clock at night and then going on Saturdays. Yeah, how many Koreans are in here? 미국에서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학력, 엘리트입니다. 교육적으로 성공했고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모범적 소수자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칭찬 같지만 오히려 이 이미지 때문에 한국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높은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입시 과정에서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점수를 받으면 한국인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소수 배려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액션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고학력 고성취를 보이는 집단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소수자로 분류되면서 우대나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백인이나 흑인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 기준을 요구받는 데다가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소수 배려 정책의 혜택을 받는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 밀리게 되는 거죠. 결국 최근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제도 차별을 두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는 소수 배려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마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 도중에 흑인 여학생이 나서 소수 배려 정책이 폐지된 것이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은 역사적으로 학대를 받아왔고 현재도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이죠. 이에 교수는 강의를 듣고 있던 한국 학생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소수 배려 정책의 혜택을 받은 흑인 학생에게 밀리면 이게 평등한 건가? 한국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위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나? 여기 미국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평등한 건가? 라는 것이었죠. 교수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설명하며 너네도 이렇게 살았는지 물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So the city of New York came in and decided, hey, we can't just use test scores. We gotta find something else. This is too unequal. Once that happened, Asian families started to say, yo, hang on a second, man. Why are you penalizing us? Just because we're starting to send our kids to tutor schools. In Korea, it's cram schools, hagwons. We're doing that here in the U.S. Why are we going to get hurt by that? And so they're the ones who really push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forward here to say, like, no, this is not fair. You're now penalizing us for our successes. It's like, why should they be penalized? Why should your people who, from your ancestry, your background, be penalized for their successes? Last year, affirmative action ended, and certain people thought that it would increase their chances into getting into certain universities. Affirmative action, which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as in like your race is considered when you apply to college? When you apply to college. Yeah. Yeah, so the Supreme Court said, no, can't do that anymore. Yeah. And you think about equity and fairness, what do you think? I would always result to it's not fair. Can you say really clearly, like, this is why it's not fair? I don't think it's fair because it feels like you're penalizing people for not having money. Like if the excuse is like, oh, my parents' money got me tutors, like in his case, like the example he used at least, then it's like, okay, my parents couldn't afford tutors, I didn't get the score, so now what do I do? Mm-hmm. But now what do we do? Like, what do we do? There are only so many seats. So what do the rest of us do? Because now we got to figure out a system here. We got to deal with the fact that, like, what do we do? Do we tell Colin down here, like, yeah, you know what, man, why don't, you're going to just, you go to the, you're not getting in, we're not going to bring you into Penn State. I mean, what do you do with all these people? What do you do with all these people down here? I mean, the people who aren't scoring as high. What do you do with that? To many Asian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Asians moved forward and helped push this lawsuit forward, because you got people like G here, and Yiji, and so many other people who were working, and going to the tutoring and one thing after another, and studying, burning the midnight oil, and waking up at 5 in the morning. And I know some of you say, like, yeah, I studied hard too. You didn't study hard like that. You're not going till 10 or 11 or 12 o'clock at night, and then going on Saturdays from the age of 7 all the way up through graduating high school. And so how is that fair? Like, that's... Yeah, it's not fair. Yeah, I mean, it wouldn't seem like it. You're penalizing. You went to a Hagwon. You were... Yeah. How old were you? Can you say what a Hagwon is? Hagwon is basically a school. Another school you go to, private school, right after public education. Meaning late in the day? Late in the day, usually until like around 10, or later sometimes as well. Uh-huh.
So you were there, what, at 7 years old? You were going So to I Hagwons? came to States around when I was 7 or 8, and I was already going to Hagwons at that age of like 6 or 5. And you were studying till, like, you go to school all day, Yeah. and then you go to a cram school. Yeah. And you That's when I started learning English, actually, at the age of 5. Wait, and so you're now you're going till how late at night? It was, I do not quite remember, but I remember the sun was down Yeah. by the time I got home, by the time I arrived home. So it must have been at least until like 6 or 7 at the age of 6. So Koreans, like those of you who are Korean, you know this is serious. Like there's a reason that Koreans are so highly educated, because when you go to Korea and you go to, Lori and I went and gave a talk at one of the Hagwons with our, and it was serious, man. Yeah. So to elaborate on how Koreans take Hagwon seriously, I was born in a working class family, as in like we took water from like the public water tap to save on water bills, and my family spent those money to send me to Hagwon, despite the fact that we couldn't even pay for water properly, so that we would be ahead in terms of education. Now you got a whole country doing this, right? And that whole country is bringing that here. This is serious. And people here think like, oh yeah, I study hard. I studied really hard to get into one of the top schools in New York City. Like, man, you don't even know what studying hard is. And you got these people that are studying hard. You got little kids that are studying until 10, 11, 12 o'clock at night. And Ichi, you went to Hagwon? Yeah. Wait, here, hang on. How late? Wait, can you get Yellow? Can you get Ichi on? Wait, how late were you studying at night at the Hagwon? Every night, like until 10. Till 10? Yeah. What time did you start in the morning? I went to school around like 9 a.m. and Yeah. I got out of school around 3. And Yeah. I had like quick snack. And right after that, I went to Hagwon, like around 4 or 5. So it's like you went to 2 schools Yeah. in one. See, this is like a friend of mine, Harry, who teaches at the Hagwon. So did you, and on the weekends? Yes, on Saturday. On Saturday? And then when did you start? Around 10, 11? When you were 10 years old? Oh, no, like 10 a.m. No, how old were you when you... Like 3rd grade. Yeah? Yeah. Okay, so listen, yeah, this is serious. How many other people in here have gone? Yeah, how many Koreans are in here? Did you go to Hagwons? Yeah? Everyone go to Hagwons? Dude, yeah? Of course you do. You do that, man. Bro, did you go to any after school programs? Bro, any after school programs? No? Bro, anything at all? Anything, bro? No. Yeah, Boy Scouts, Cub Scouts or something? Baseball? And so how is that fair? Like that's Yeah, it's not fair. yeah, I mean, it wouldn't seem like it. You're penalizing. 흑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평등이 아니다. 흑인은 역사적으로 학대를 받아왔고 현재도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흑인에게 우대를 줘야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교수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소수야. 그런데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우대받은 사람에게 밀리면 그게 평등인가?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가? 당신들도 그만큼 노력하는가? 그럼 이게 평등한 건가? 미국 대법원에서는 소수 우대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소수 배려 정책 혜택을 입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 밀려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o the weirdest thing just happened to me. I feel so bad. I was just sitting there on my phone. I don't know, but I feel really uncomfortable now.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80% 가까이 감소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엔데믹과 함께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국내외에서는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 지나쳤던 다양한 문화나 생활제도 등을 흥미롭게 여기고 받아들여 화제를 만들기도 하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친절과 사회적 배려 등이 외국인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 미국인 부부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오해로 인해 불편한 일을 겪었다며 한국의 첫 인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크리스 앤 사라 부부인데요. 3주에 걸쳐 한국 여행을 시작한 부부는 한국의 문화와 시설 등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자신들에게 다가온 한국 노부부의 행동을 오해하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다행히 한국 문화를 알게 되어 오해는 풀리게 되었지만 그들 부부가 한국에서 느낀 문화들과 노부부가 보여준 행동은 많은 외국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고 그들이 오해한 한국 노부부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이나 삼성 등밖에 없다. 여행을 하며 미국에서 유명 유튜버가 된 크리스 앤 사라 부부는 자신들을 한국을 잘 모르는 평범한 미국인 부부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이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공공장소에서 조용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는가 하면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이 너무 조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듯 말을 하는 부부의 모습에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은 신기하다며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These subway stations are just so clean, nice and quiet. And this section has real flowers. Look at this. This is a subway station. Beautiful. They're using old computer fans to cool off the plants. This is a subway station. So nice. We have the nicest subway stations, and they're so quiet. It's almost relaxing. I find it kind of creepy and unsettling. I actually like commuting here. It's quiet and relaxing. We have plants on the walls, and it's nice. But Seoul's pretty quiet. Like on public transportation, in lobbies, if you're sitting there standing, people aren't talking. They're quiet, out of respect for others around. They may have their headphones in, watching K-drama or whatever on their phones, but around others, they're very quiet. And then they come to the park, and it's the first time I've really heard Korean people like boisterously laugh. Like the kids are running around playing. It's very lively. So usually parks would be like the quieter part of the city, but this is like where everybody comes and just sort of like relaxes. And I like that. 하지만 한국의 모습에 놀라는 것도 잠시 한국의 문화를 깊게 알지 못했던 부부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남편 크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아지 크레이머와 함께 있던 사라 씨에게 한국인 노부부가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노부부는 사라 씨와 함께 있던 강아지 크레이머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고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심지어 노부부는 강아지 크레이머가 귀여웠는지 10,000원짜리 지폐를 강아지에게 건네기까지 했죠. 한국인이 보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라 씨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고 간 것에 황당함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사라 씨는 영상을 통해 내가 무슨 거지처럼 보였던 걸까라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줬는데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So the weirdest thing just happened to me. I'm standing outside the market waiting for Chris because he ran inside to get a couple of shots of the camera, and Kramer I don't think is allowed in the market here. So I was just leaning up against the wall, just scrolling on my phone, and this older couple came over, and they didn't speak English, but they were so excited. They were just waving to Kramer and talking to him, which is pretty normal for here because the older demographic loves Kramer. And then he opened his wallet and pulled out 10,000 won, which is like $7 US, and then gave it to Kramer to eat, and Kramer took it in his mouth and he started clapping. He thought it was hilarious. And then they were like, bye, and started walking away. And I got the way, I was like, no, take this. I don't know if they thought I was homeless or what, but the guy just was insistent that Kramer take this money in his hand. And like, I tried, I was like, no, please take your money. But he just waved and walked away real fast. And now I have 10,000 won from some stranger on the street, and I have no idea what to do with it. I feel so bad. I was just sitting there on my phone. So maybe it's something, like he was insistent to give it to Kramer, which is hilarious. I don't know, but I feel really uncomfortable now. 다행히도 이러한 오해는 한국인 친구를 통해 풀리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겪은 일이 너무 이상한 일이라 생각한 사라씨 부부가 자신들의 한국인 친구에게 길에서 만난 노부부가 돈을 주고 갔다며 왜 그런 것인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한국인 친구는 노부부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장난감을 사라고 돈을 줬을 거라고 알려주며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걸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라고 용돈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In Korea, older people tend to carry candy and they like to give money to kids, almost like go buy yourself a toy. So it's regular that the older generations, like grandparent age, love giving gifts to kids. So I think the people gave us the money to go buy Kramer a tree, is what one of our Because Korean friends said. She said that Kramer is so beautiful and is Kramer that gentleman said he needs a bone. So far this year, he has been to Brazil, Mexico, and Korea with us. I think Korea is my favorite place we've taken him. People here have been so nice and they love Kramer. I mean, like, They love love Kramer. him. A couple older ladies double over laughing. They saw Kramer and they just stopped everything and were cackling. I don't know what they were saying in Korean, but I'm sure it was humor at our expense. That's okay. We do it to ourselves. The older generations, like my parents and my grandparents' age, they may have been the most hospitable of all the people here. They were so welcoming, which it made me incredibly happy and feel very welcome here because they were the ones more often than not who came over to us and said, hello, where are you from? And obviously it was, most of the time broken English, but I just so appreciated them coming over and welcoming us. 한국의 용돈 개념을 파악한 사라 씨는 오해를 풀고 노부부의 다정함에 놀라워했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역시 한국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꼽으라 하면 항상 정이 언급되곤 하죠. 현대화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심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정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